사회에 20차시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무역을 하다가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려고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다가 불리한 점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무역 활동을 하는데 이게 어느 한쪽이 너무 많이 수출을 한다거나 어느 한쪽이 너무 많은 수입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너무 많이 수입을 해서 혹은 너무 많이 이렇게 경제적 이득이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데 거의 대부분 들어오는 물품을 막고 그리고 필요한 자기 나라 물건을 많이 이렇게 수출하기 위한 법이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물건을 까다롭게 하는 이런 법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한 나라가 독점적으로 생산해 수출을 하지 않고 경제가 각 나라마다 서로 발전하다 보니까 비슷한 품목을 서로 수출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나라 물건 아니라도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자기 나라 경제만 보호하다 보면 다른 나라와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새로운 무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보호 무역주의입니다. 원래는 무역을 해서 각 나라가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너무 많이 파는 나라와 너무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생기고 그 수입은 공짜로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돈을 빌려서라도 수입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각 나라마다 이익이 달라져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져서 자기 나라의 무역은 수출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수입은 적게 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까닭을 봅시다. 정부는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보호해야 돼요.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산업을 먼저 보호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 나라 경제가 잘 될 수가 없는데 뭐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기 어느 나라가 좀 처음에 개발도상국에서 뭘 좀 잘해보려고 자동차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자동차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미 잘 만든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새로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은 신흥국들은 품질이 떨어지거나 혹은 어느 일정 정도 수준까지는 연구개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경쟁력이 낮은 사업을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자동차들에게 세금을 높게 매겨서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들. 이게 산업보호정책입니다. 두 번째, 다른 나라의 물건을 수입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지 않을 수도 있어. 결국 공장의 문을 닫아 실업자가 늘어날지 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물건을 값싼 물건을 사 쓰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물건이 안 팔린단 말이죠. 자기 나라 물건이 안 팔리면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자들도 결국 자기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수입을 많이 하는 것을 또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람들이 값싼 농산물만 먹으면 국가 유지의 기본이 되는 농업이 흔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득을 위해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위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안전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보호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다른 나라에 수입한 물건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서 우리나라 산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대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어요. 기술력을 개발해가지고 가격을 낮춘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거나 혹은 국내에서는 비싸게 팔고 수출해서는 싸게 팔아서 이득을 발생시킨다면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다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그걸 문제 삼아서 보호무역을 펼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기 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싸게 파는 것이 이렇게 손해가 되면서 싸게 팔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작게 파는 것보다 많이 팔면은 이득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게라도 많이 팔아서 공장을 많이 돌리고 그걸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또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덤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많이 팔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진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진짜 큰 문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140쪽.
현준이는 세계 경제 상황 변화에 대처하며 다른 나라와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친구와 토론했다. 다른 나라와 생기는 무역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무역 문제로 생기는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세계 여러 나라가 문제를 함께 협상하고 합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역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무역에 대한 문제가 나라별로 알아서 해결하라. 이러면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쟁이란 걸 통해서 해결했거든요. 그때는 너무 피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에 관계된 국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기구에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 나라는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41쪽에 보면 다른 나라와 무역 문제 해결의 방안은 토의하게 됐습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인도 무역 관련 분쟁에서 미국의 패소라는 것은 재판에 졌다는 뜻입니다. 2011년 인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발표하면서 인도에서 생산된 태양전지와 컴퓨터 시스템만을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에너지에 인도산 제품만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미국 관련 물건 수출이 90% 줄어들자 2013년에 미국은 인도 정부의 차별 정책에 손해를 봤다며 세계무역기구에서 판정을 요청했다. 세계무역기구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인도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제무역기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인도는 자국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세계무역기구는 인도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할 때 자기 나라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큼 보호하겠다고 보호장벽을 이렇게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도 이만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허용을 해야 서로 무역이 자유로울 수 있는데 우리 것은 막고 상대의 것은 줄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제무역기구를 통해서 이것을 중재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42쪽. 세계무역기구는 왜 세계 경제의 국제연합이라고 불릴까? 세계무역기구 WTO입니다. World Trade Organization. 그러니까 이거 세계무역기구 약자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정하게 심판하려고 만들어진 국제기구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 여기 국제기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구촌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세계 무역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역은 원론적으로 자유롭게 해야지만 서로 간에 다 이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있도록 1995년 2월에 설립되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2018년 현재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전 세계 한 220개국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가입돼 있죠. 세계무역기구는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각 나라의 경제정책을 인정하면서도 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각종 공산품과 농수산물, 교육 등 각종 서비스 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무역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준을 제시한다. 2011년에 일어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문제로 인근 지역의 수산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기로 하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에 협의를 요청하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처음에는 일본이 후쿠시마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했다가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겨가지고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네바에 있고요. 그리고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십자말 풀이를 해봅시다 라고 하는 143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가로 세로에 있는 십자말 풀이는 여러분 직접 해보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0차시 다른 나라와 경제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의 해결 방법을 알아봅시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